내가 내 능력을 발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실제 내 능력이 아닐 수도 있어요. 본인이 사장이라면 능력 있는 직원을 내보내고 싶겠냐는 거예요. 내보내기 싫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노입니다. 오늘 제목이 오랜만에 좀 자극적이죠. 내 월급이 1000만원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찍으려고 나와있던 카페가 오늘 좀 너무 시끄럽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옆에 좀 나왔는데 뒤에 배경이 그래서 별로죠, 영상을 보면. 그래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할까요?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이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 이유는 비슷할 거예요. 뭐 위에 직장 상사 눈치 보기 싫어서, 뭐 자유롭게 일하고 싶어서, 출퇴근 시간 힘들다,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아니 내가 벌어주는 돈만큼 회사가 나한테 돈을 안 주는 것 같아요, 내 연봉이 너무 작은 것 같다, 뭐 이런 이유들로 회사를 나가기 싫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 내가 적어도 1년에 회사에 한 1억은 벌어주는 것 같은데 내 월급은, 내 연봉은 왜 3천만원 밖에 안 되냐. 어떻게 보면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게 아니다, 왜 1000만원을 내가 월급을 받을 수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대기업일수록, 그리고 중소기업 이상일수록, 점점 회사가 큰 규모일수록 더 많이 해당되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근데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어차피 연봉 많이 받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불만을 갖는다는 얘기는 중소기업을 다닌다거나 좀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작은 규모의 회사를 다닐 때 그런 불만들을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작은 회사를 다닌다는 기준으로 잠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뭐 아주 소규모다 라는 얘기로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분들이니까, 그리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운영하시려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쇼핑몰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작은 쇼핑몰에 취직을 했어요. 한 달 월급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취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초반부터 월급 200만원을 받고 취업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200만원을 받고 취업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쇼핑몰에서 파는 물건이 10만원짜리예요 10만원짜리인데 물건을 팔면 물건에 대한 원가가 만약에 8만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마진이 2만원, 마진율이 20%예요 온라인 상점에서 마진율 20% 낸다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내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게도 못 남기고 파시는 온라인 상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후하게 쳐가지고 20%라고 계산을 할게요. 10만원짜리 팔아가지고 2만원 남긴다. 자, 내가 취직을 해가지고 물건을 팔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한 달에. 내가 받는 월급은 200만원이지만 한 달에 1000만원 매출을 올렸다고 생각해볼게요. 1000만원 매출을 올리면 쇼핑몰이 얼마가 남죠? 20%가 남으니까 10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이 이익으로 남을 거예요. 그럼 그 200만원을 나한테 월급으로 줘요? 그러면 사장은 뭘 가져가죠? 사장은 남는 돈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 수입이 제로일까요? 제로가 아니죠, 당연히. 그 사장은 임대료를 냈을 것이고, 각종 전기세, 물세 이런 공과금을 냈을 것이고, 그리고 직원을 들여가지고 쓰면 4대 보험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보험료들 등등등 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고 계시는 책상도 사준 거죠, 사장이. 컴퓨터도 사장이 사줬죠. 여러가지 집기들 다 사장이 사주는 거예요. 그런 비용들을 생각하면 적어도 사장은 200만원 남아가지고 200만원 월급으로 주면 항상 몇백만원씩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뭐 한 200만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월 매출 2천만원을 찍었어요. 그러면 20% 해가지고 400만원이 남죠. 그러면 사장은 가져간 돈이 하나도 없어요.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렇죠. 400만원이 이익으로 남았는데 200만원 나한테 월급 주고 200만원 이래저래 비용으로 나가고, 사장은 못 가져가요, 돈을. 그럼 내가 3천만원 매출을 냈어요. 그래서 600만원 이익이 남아요. 600만원 이익이 남으면 나한테 200만원 주고 이래저래 나가는 돈 200만원 쓰고, 그럼 사장 200만원 가져가고. 자, 지금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내가 3천만원 매출을 냈다는 가정하에서 사장이 200만원을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나랑 똑같은 월급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3천만원어치를 팔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3천만원의 매출을 발생시켰다라고 하면 내가 받는 월급이 200만원이잖아요 근데 내가 벌어주는 돈은 마치 3천만원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일 때. 그럼 내가 만약에 4천만원 매출을 냈다고 칠게요. 그럼 내 월급이 20배의 매출을 발생시킨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남죠? 800만원이 남죠. 그러면 200만원 나 월급 주고 200만원 이래저래 비용 나가고 사장이 400만원 가져가요. 그러면 그 사장이 너무 많이 가져가고 나한테 월급을 조금 주는 걸까요? 내가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400만원 남는다고 해서 직원 200만원 너무 조금 받는 것 같으니까 너 300만원 나 300만원 갖자,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사장이라도 못할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사장님이라도 그래 일하는 직원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직원 300만원 갖고 나도 300만원 가질게 이러실 분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적어도 내가 받는 월급의 3배, 4배, 4, 5배 정도의 순이익을 회사에 안겨줬을 때 내가 내 할 일을 한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조금 전에 말했던 쇼핑몰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럼 내가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5천만원 매출을 발생시켰다 라고 하면 1000만원 남겠죠. 그 1000만원 남는 거에서 사장은 나한테 200만원 월급 주고 이래저래 비용 200만원 쓰고 600만원을 벌어 간단 말이에요. 그 정도 돼야 저 직원이 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 몫에서 한 50만원 떼가지고 내가 550 받고 제 250 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해도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만약에 사장 입장에서 나랑 직원이랑 월급 똑같이 가져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어딘가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월급이 너무 적은 것 같다라고 느끼실 때는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도대체 이 회사가 내가 벌어다주는 매출로 얼마의 순이익을 내고 있으며 그 정도 순이익이면 나한테 월급을 더 많이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직원 입장에서는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오너 입장에 대해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장 입장이 돼가지고 직원들한테 월급을 한번 줘봐야만 이 현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좀 착각하고 계시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나는 회사에 너무 많은 돈을 벌어주는 것 같은데 회사가 나한테 너무 조금밖에 연봉을 안 줘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있겠죠. 아니 나는 회사에서 진짜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래저래 계산을 해봤더니 내가 받는 월급보다 한 5배, 6배는 내가 벌어주는 것 같아 순이익으로 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능력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회사원들이 고민하시는 게 내가 언제 회사를 퇴사해야 될까, 내가 회사를 나가는 시기를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퇴사하시려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난 언제쯤 퇴사하는 게 맞는 걸까. 퇴사 시기를 정하는 방법이 제가 볼 땐 2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래저래 매출 계산을 해보니 내가 받는 월급의 5배에서 10배 이상은 내가 회사에 벌어주고 있더라. 그런데도 사장이 월급을 안 올려주더라. 월급 올려달라고 얘기했더니 올려주지 않더라. 그러면 회사 그냥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충분히 능력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회사에 한번 얘기해보세요. 넌지시 나 퇴사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그 얘기를 했더니 그래 그러면 뭐 다음 사람 구해주고 나가 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직 나한테 그만큼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냉정하게 들릴 수 있고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는 얘기지만 내가 그만큼의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능력만큼은 다른 사람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확신이 쓰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그냥 나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갈 뉘앙스를 살짝 내비쳤더니 못 나가게 월급을 올려준다는 둥, 뭘 막 사주겠다는 둥, 컴퓨터를 바꿔주겠다는 둥 여러가지 회유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때는 나한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 사장은 나를 붙잡고 싶은 거예요. 나를 붙잡겠다는 얘기는 쟤는 나한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아이인 거예요. 능력 있는 아이. 그렇게 된다면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나오셔가지고 본인 일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작은 회사 규모 있을 때, 그 안에 있을 때 내 능력을 평가받는다라고 하면 나오셔도 되는데,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름 있는 회사였다, 그렇게 이름이 있는 회사에서는 내가 내 능력을 발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실제 내 능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회사의 명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회사 명함 때문에 내가 그만큼의 일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실제로 일을 그만큼 따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냉정하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나눈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좀 냉철할 수도 있고 냉정할 수도 있고 정말 재수없게 하는 이야기라고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실제로 사회에서는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시각에 적어도 내가 회사에 내가 받는 월급에 3배 이상의 순이익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만 회사에선 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내가 월급을 1000만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내 능력이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월급 1000만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하게 내가 내 능력을 쌓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서.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내 일을 쉽게 대체할 수 없게끔 내 능력을 키우고 내 역량을 키워 나가셔야 돼요. 사회에 나오시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사장님이시라면 더 이해를 잘 하실 거예요. 본인이 사장이라면 능력 있는 직원을 내보내고 싶겠냐는 거예요. 내보내기 싫지. 안 내보내려면 연봉을 올려주던 뭔가 인센티브를 더 줘야 안 나간다는 건 너무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내가 월급을 많이 받고 싶으면 그만큼 내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이런저런 이유들로 내가 월급을 1000만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가끔은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퇴사해가지고 나와라, 이 사회가 돈 벌기 너무 쉽다,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텐데, 그렇게 무작정 그 말만 믿고 사회에 뛰쳐나오기에는 너무 냉정한 현실 세계에 부딪히게 되고
내가 퇴사한 걸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잘 되고 성공하신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 능력이 정말 있으신 분들, 개인적으로 마케팅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물건을 팔 수 있는 스킬들을 많이 알고 있다 하시면 나오셔가지고 온라인 장사 하셔도 되지만, 나에겐 그런 게 솔직한 얘기를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냥 회사에 계시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어요. 무작정 나와가지고 회사도 그만뒀는데 온라인 장사 차려가지고 물건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뒤에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더 답이 없잖아요. 다시 회사로 돌아가려고 하면 돌아가는 것도 솔직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어떤 일을 하건 내가 하고 있는 분야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봐야 돼요. 내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고 있으면 상품을 사올 줄도 알아야 되고, 상품을 팔 줄도 알아야 되고, CS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모든 것을 다 할 줄 아시는 분들이 그 모래 사장님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직원으로 있다가 나올 때는 그 모래 사장님이 하셨던 것만큼을 다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때 준비하시고 나오시는 게 무모하지 않은 방법이고, 무조건 퇴사해라, 퇴사만 하고 나오면 뭐가 신세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말 듣지 마세요. 그런 분들 말 들어가지고 나왔다가 낭패 보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온라인 시장이라는 게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크게 벌 수 있는 시장인 건 맞아요. 내가 이제 그에 맞는 합당한 노력을 한다면, 근데 이제 그게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노하우가 없다면,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나 혼자 스스로 성공하는 게 쉽냐?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니 회사에서도 내 능력을 최대한 키우셔가지고 나라는 인력을 쉽게 대체할 수 없게 만드시면 내 가치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그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서 연봉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라고 믿어요. 어떤 영상을 보시던 굉장히 현명하게 잘 선택을 하실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사회의 현실은 이렇다, 이런 걸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럼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